밤에도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다음 달부터 학교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됩니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재개됩니다. 제천의 한 광산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데 환기 시설이 꺼져 있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책임을 오롯이 가족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청주 우암산 순환로 둘레길 착공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사가 또 봉쇄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모두 해제되면서 학교 현장도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원격 수업 없는 전면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도 재개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최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77,600여 명. 충북 전체 학생 10명 중 4명이나 됩니다. 다행히 최근 확산세가 잡히면서 지난달 21일 3,600명을 넘어섰던 하루 추가 확진자도 3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모든 수업은 전면 등교 수업으로 이뤄지고 중단됐던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이동식 수업과 동아리 활동은 물론 학교 스포츠클럽도 정상 운영됩니다. 학교의 모든 교과, 비교과 활동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토의 토론, 실험 실습, 이동식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제한 없이 이루어집니다. 진단 검사 수위도 낮아집니다. 이번 주부터 주 한 차례로 줄어든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는 다음 달부터는 모두 중단되고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접촉자 검사도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기저질환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선제 검사는 4월 넷째쯤면 끝이 납니다. 5월 달부터는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또는 그 유증상을 갖고 있는 학생, 고학생들에 대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학교도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당장 다음 주 시작되는 중간고사에서 확진 학생들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말쯤 시작되는 기말고사도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응시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폐지가 돼야지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중3, 고3 같은 건 시험이 3번밖에 안 남았어요. 3번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2번을 못 본다라면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온전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준비 기간을 운영하고 1,103억 원을 투입해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결손 회복, 학생 심리 치료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과 충주시장 후보가 경선을 통해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10차 회의를 열어 청주시장 후보로는 송재봉, 한범덕, 허창원 3인 경선을 통해 충주시장 후보는 맹정섭, 우건도, 정상교, 한창희 4인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은군수와 증평군수, 옥천군수 후보도 경선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천시장과 영동군수 후보는 경선 없이 정해집니다. 제천시장 후보는 이상천 현 시장을, 영동군수 후보는 윤석진 후보를 단독으로 추천했습니다. 경선은 인산번호 선거인당 50%, 권리당원 선거인당 50% 여론조사로 진행되며 충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양군수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한우 현 군수를 지지하는 책임 당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도당 공관위에서 절차를 거쳐 선정한 후보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엄태영 제천단양 당협위원장에게
재심 경위를 공개 질의했습니다. 엄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보도 자료를 내고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단과 전횡으로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이를 바로잡자는 의견이 중앙당에 제시했고 후보들의 재심 신청을 중앙당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엄정하고 투명하게 경선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로는 현직 류한우 군수가 단수 공천을 받았으나 김문군, 김광표 예비 후보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선으로 전환됐습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죠. 며칠 전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500여 명이 거리로 나서 24시간 돌봄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돌봄 지원이 절실한지 김은초 기자가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옥천에 사는 34살 이지선 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어렵고 먹고 씻는 일까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언니 봐 아이 좋아. 알았다. 동생인 31살 성복 씨도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엔 성복 씨가 마을 공터에 쓰레기를 한가득 쌓아놓은 게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가족도 모르는 새 몇 달 동안 혼자 돌아다니면서 모은 거였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도 발달장애인이고 다른 가족은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미처 지켜보지 못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공터에다가 계속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쌓아두게 된 거죠. 계속 챙겨주다 보면은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일을 할 수 없으면 제가 생계가 끊기게 되고. 성인 발달장애인은 방학과 방과 후에도 돌봄이 지원되는 아동 청소년과 달리 야간과 주말에는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또 중증일 경우에만 하루 8시간 돌봄이 지원되다 보니 대부분의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이 떠안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은 209명. 하지만 이 중 하루 8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26%에 불과합니다. 경제활동을 못해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추락을 하고 많은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8시간 돌봄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고된 돌봄 강도에 이 가정만 해도 최근 1년간 사회복지사가 1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중증의 경우 전담 사회복지사 1명이 지원되고 이동과 신체 활동을 돕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보조 인력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돌발 행동이 잦아요. 멍이 시퍼렇게 들기도 하고요. 예, 또 침도 뱉고요. 그렇지 여자 혼자서 저보다 큰 덩치의 이분을 제지하고 이렇게 세운다는 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무게를 나누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네, 제천의 한 석회석 광산 안에서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40살 노동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막장 입구에 있던 환기 시설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광산 안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잇따라 나옵니다. 그제 오후 5시쯤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와 40대 직원 2명을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의식이 희미했던 20대 직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했지만 40대 직원은 끝내 숨졌습니다. 두 직원은 당시 양수기 설치 작업에 투입됐는데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발견된 장소는 갱도 입구에서 2.5km가량 더 들어가야 하는 곳. 처음 직원들을 발견한 동료가 구호 인력을 투입하고 다시 나오는 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광산 안이라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비포장된 비탈길이라 속도를 잘 내지 못한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이 이루어지던 막장 입구에 있던 환풍기가 꺼져 있던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업체에서는 정전이나 고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부 선풍기가 동작이 멈춰져 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 인원들이 들어가서 선풍기를 가동을 했으니까 일단 고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독기관은 광산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환풍기가 왜 꺼져 있었는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시가 조달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장 예비 후보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찬구 제천시장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천시가 관내한 조경업체로부터 지난 5년간 130여 차례 41억 7천만 원의 조경석을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구매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2020년 여름 수해로 재해복구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 수요가 급증해 지역 유일 조달청 등록업체인 해당 업체로부터 지난 2년 동안 39억 1천여만 원의 자연석을 납품받은 것이라며 허위 의혹 제기로 공직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색이 된 우암산 순환도로의 도로 일부를 걷어 걷는 길로 바꾸는 둘레길 사업이 6월 착공을 예고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 행동도 가시화되면서 청주시청사가 또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도로 양쪽의 가로수가 나무 터널을 만든 반세기 역사의 우암산 순환로. 이곳 4.2km 구간에서 왕복 2개 차로 중 한쪽을 걷어 폭 1.5m 보행로를 3배 이상 늘리고 남은 1개 차로는 일방 통행으로 바꾸는 둘레길 사업이 6월 착공을 예고했습니다. 대체 도로 신설로 도로의 기능이 약해져 이제 찾길보다는 산책로로 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청주시 의회가 찬반 논란 끝에 총사업비 100억 원 집행을 승인한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언젠가는 그 차량을 전체 통행을 제한해서 전체 우암산 공원으로 다 이렇게 다시 환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근 반대 주민들도 즉각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만나러 갔더니 청주시가 문을 걸어 잠가 시장실이 있는 청주시 임시청사가 오전 한때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하고 대화하려고 왔는데 문을 잠갔네. 문 닫아놓는 거 봐. 우리 도둑질하러 왔나? 평소 우암산 순환로 잘 쓰고 있다는 이들은 인근에 새로 생긴 택지와 아파트 단지 때문에 인구와 통행량이 다시 늘고 있다며 과연 없애도 되는 도로인지 재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교통량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시장과 도지사는 과연 탁상 행정으로만 이를 처리할 것인가? 반대 주민들은 소송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 의회 승인 이후 착공까지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음성군에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울대학교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소방청은 2차례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단독 응찰한 서울대학교 병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소방청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실무 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국립소방병원 관리 운영을 5년간 전부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300여 개 병상과 19개 진료 과목을 운영하게 될 국립소방병원은 올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우리나라 첫 메가시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2의 수도권이 되겠다는 구상인데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작업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부산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부의 규약안 승인과 동시에 인구 776만 명의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국가 주도의 첫 번째 특별 지자체입니다.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다국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입니다.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부울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특별연합의 이름으로 국비를 따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사무 21개 분야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시청과 도청,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하나의 청사에 모여 일하게 됩니다. 각 시도의원으로 연합의회를 설치하고 이들이 시도지사 가운데 연합장도 뽑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하고 새로운 지자체가 탄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조기에 정착되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사무 개시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1시간대 생활권을 위해 초광역 교통망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2040년에는 인구 1,000만 명, 동부가 8대 메가시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역은 특별연합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 서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에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이어서 여수 소식입니다. 지역마다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될 때마다 강한 반발과 논란이 반복됐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직접 대규모 쇼핑시설 유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 지역 공약 중 하나였던 복합 쇼핑몰. 지난 주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광주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금씩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민주당 후보들도 쇼핑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부터 복합 쇼핑몰 유치를 논의했다며 민선 8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광주가 삶의 모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합 쇼핑몰과 브랜드 상점 등의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비단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순천시장에 도전하는 장만채 전 교육감은 면세점 형태의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고, 재선을 노리는 권오봉 여수시장도 여천 역세권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과거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대규모 쇼핑시설을 직접 유치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전남 1, 2위 규모의 도시인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불만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데다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선거가 생활 밀착형 선거이다 보니 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쇼핑몰 유치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선거 과정에서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추진 방식과 실현 가능성,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청주 전시관과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에 대청호 용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충청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에 이들 두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주전시관은 대청댐 1, 2단계 광역 상수도를,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는 대청댐 3단계 광역 상수도를 활용해 수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수열 에너지 도입으로 연간 1.35 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아파트 관리 규약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접 흡연에 대한 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고,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입주자 등의 관리 사무소장 업무 부당 간섭 금지, 전기료 세대별 부과 방법 자체 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등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낚시터 122곳에 대한 운영 실태와 안전을 점검합니다. 안전시설 준수와 보험공제 가입, 수상시설물 안전성 충족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고발과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됐던 청주 시티투어 버스 운행이 재개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